담보권, 근저당권자가 언제든지 경매를 넘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재산 지키기 세 번째예요. 내 집, 내 오피스텔, 내 땅, 이런 것들 질문이 되게 많으신 것들 중에 하나고요.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말하고 있으면 1시간도 모자라요. 그래서 되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당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거야. 내가 어떤 돈을 빌릴 때 내가 만약에 이 돈을 못 갚으면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이게 담보인 거예요. 내 집에 이 담보가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부동산 등기부 등본 1구에 보면 근저당권이라고 잡힌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내 재산에 이만큼의 액수로 담보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해다 하셨죠? 그래서 이 담보권 채무는 별채권부 채무라고 말이 되게 어려워. 근데 별채권부 채무기 때문에 안 갚으면 이 담보권자, 근저당권자가 무조건 그냥 경매 넘겨버려요. 무조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매 넘겨버려, 대부분. 그러면 회생하고 이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 거랑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이라는 건 특이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세가 막 팍팍팍팍 떨어지는 경우들이 잘 없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미친 듯이 오르면 올랐지, 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세보다 적게 빌려줄 거예요. 왜? 내가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2억을 빌려주면 나중에 못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한 80% 정도 아니면 70% 정도 시세보다 약간 밑으로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는 액수도 크고 담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신용채권보다 이자를 좀 적게 받아. 어쨌든 그 돈조차 내가 못 갚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담보권, 근저당권자가 언제든지 경매를 넘길 수 있어요. 왜냐? 근저당권에 기해서 별도의 재판 없이 그냥 경매 넘겨버린단 말이야. 이거를 임의경매라고 해요. 임의경매. 근저당권자의 임의로 빚을 못 갚았다는 임의의 어떤 그 시점에 근저당권자가 얼마든지 경매에 넣을 수 있으니까 왠지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 같아. 강제경매는 소송이나 아니면 집행력 있는 권한이 있으면은 강제로 법원에 신청해서 넣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잠시만 막을 수 있어요. 잠시만. 어떻게 막느냐? 회생 신청을 해서. 회생 신청을 하면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안 넣었어. 그러면 금지명령의 효과로 새로운 이 경매를 못 넣게 돼 있고요. 만약에 경매를 넣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생을 했어. 그러면 중지명령을 받아서 집행 절차를 중지를 시킬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인가결정 날 때까지. 그 인가결정이 언제 나는지 모르겠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거든요. 그 기간에는 모든 새로운 경매 절차권, 진행 중인 경매 절차권 중지나 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은 막을 수 있어. 그럼 그 이후에는 담보권자는 다시 언제든지 담보를 실행할 수 있는 별채권의 채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변제받는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집은 어떻게 지켜?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저당권자 있잖아요. 근저당권자, 이 담보권자, 얘랑 협의를 하는 방법. 어떻게 협의를 해? 뭘 어떻게 해요? 전화해야지.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근저당권자 사무실에 찾아가세요. 이거 우리은행이고 국민은행이고 농협이고 저당을 잡아놓은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찾아가서 책임자를 만나셔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통사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임의대로 이걸 저당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원리금을 밀린 적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너는 근저당권을 잡아놨기 때문에 내가 원리금을 밀리면 언제든지 경매에 넘길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이거 절대 안 밀릴게. 절대 안 밀리고 5년이고 10년이고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계속 갚을 테니까 경매는 넘기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설득 가능한 회사가 있을 거고, 설득 가능하지 않은 회사가 있을 거예요. 굳이 기준을 두자면 시중은행들은 잘 안 해줘요. 대신에 금리가 조금 높은 은행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세보다 조금 대출을 더 해주는 은행이 있으면은 그런 데서는 아마 해줄 거야. 뭐 새마을금고 아니면은 제2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데들, 그런 데들은 경매 잘 안 넘기더라고요. 원리금만 잘 갚으면. 왜냐면 걔네들이 원리금이나 이자를 받는 게 자기한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공기관이 담보를 잡았다거나 아니면은 제1금융권이 담보를 잡았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협의 안 해주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내 재산을 종국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없고, 당장에 주거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원리금을 잘 갚으면서 지키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 다른 근처에 있는 회생법원에서는
얼라이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재산,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전제 하에서는 경매를 안 넘기게 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채무자의 거주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협약이 돼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이랑 수원, 의정부, 인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하여튼 신청이 돼 있는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받아주고 말고는 근저당권자, 채권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재산을, 그러니까 내 집을 근저당권이 잡혀있을 때 지키는 방법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내가 이 집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우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무 명의를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잘 안 해주긴 하는데 만약에 나는 신용이 개판이야. 그런데 우리 배우자가 신용이 꽤 괜찮아. 그러면 배우자 명의로 이 채무를 떠넘기면 돼요. 보세요. 이 배우자는 회생이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는 회생을 하잖아. 내가 회생을 하는 거랑 배우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채무자와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바꾸면 이 채무자가 회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만 잘 갚으면 경매를 넘길 사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돈 잘 갖고 있는데 왜 경매를 넘겨 갑자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채무 명의를 바꿀 수 있는 채무자를 데리고 와서 이 채무 명의를 바꾸면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회생을 하는 건 이 임의경매를 넘길 수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바뀌는 걸 저희가 가끔 추천드려요. 아니면 대환대출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여기 협약 안 해준다라고 하면 좀 이율이 높은데 뭐 제2금융권 아니면 대부업체에서 당장 급하면 돈을 빌려가지고 1금융권 빚을 꺼. 그 다음에 이 금융권에는 대신에 많은 이자를 주면서 경매 안 넘기는 걸로. 왜? 여기 충분한 담보가 잡혀 있고 우리가 그 이자로 많은 돈을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경매 안 넘겨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 안 되면 법원에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데 집을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을 한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넣으면 내가 집을 판매한 금액에서 저당 잡힌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일정 부분 아니면 이 전액을 지킬 수 있겠죠. 왜? 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간 금액의 일정 부분은 면제재산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다만 이건 법원은 상당히 싫어해요. 다만 법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쭉 설명드렸어요.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이 근저당권자, 그러니까 담보권자가 이거를 처분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다만 중지시킬 수는 있다. 언제? 회생 이인가 날 때까지. 그 다음에 경매 안 넘어가게 하고 싶으면 회생 신청하기 전에 담보권자하고 협의를 보세요. 협의가 안 되면 채무자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배우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대환대출을 해서 바꾸거나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적절한 금액에 처분을 해서 처분한 금액 중에 근저당권은 갚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거를 그 임대차 보증금으로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면제재산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본인한테 유리한 게 어떤 건지 대리인이랑 상담을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재산을 좀 지켜서 주거 안정이라든가 아니면 회생 이후의 삶을 새롭게 계획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